조갑제 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사이 두 홍씨가 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지금 당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분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누굴 특정하지 않고 지난 탄핵 이후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특보 자리를 겨우 얻은 언론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더니 중앙일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측에서 사설 입장 발표를 하더니 드디어 명예훼손으로 홍준표 전 후보를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홍씨가 지금 논전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전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재벌 언론의 황제 같은 사주를 비판했더니 시대를 거슬러가면서 송사로 재갈을 물리려고 어이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사는 송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탄핵과 대선 때의 재벌 언론 황제의 처신 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재벌 언론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제 재벌 언론의 갑질 시대가 끝났음을 자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권은유착과 권력과 언론이라는 뜻이죠. 권은유착과 기울어진 언론 시장을 국민운동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정치인이 참 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특히 중요한 언론기관을 딱 직격해가지고 재벌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황제라는 표현을 쓰고 갑질시대, 권은유착 아주 격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벌 언론 중앙일보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족벌 언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족벌은 대대로 경영권을 승계를 해서 경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저 입장을 우선 말씀드린다면은 재벌 언론이든 족벌 언론이든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족벌 언론 많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그 족벌 언론, 대대로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이 경영체제가 그 언론기관의 공정한 보도를 해치고 선동 보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족벌 언론 좋습니다. 그러나 족벌 선동 언론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따져보면 이번 사태 홍석현, 홍준표 또는 홍준표 대 중앙일보 그룹 따져보면은 이게 중앙일보가 좀 과잉 대응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홍 전 후보가 말한 것은 주어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알아서 해석하라 이런 뜻이겠죠. 지난 탄핵 이후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특보 자리를 겨우 얻은 언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홍석현 전 회장, 중앙일보 회장을 지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자신들의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언론의 본질 문제가 등장합니다. 언론을 흔히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라고 할 때는 공적이란 공자에다가 그릇 기자, 즉 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도구다, 공통된 그릇이다, 공론의 장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소수 의견도
반영이 됨으로써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도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를 많이 씁니다. 파브릭이죠. 파브릭. 그런데 홍준표 씨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주 공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일보 그리고 회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건 공적 지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일보도 이 문제를 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자기 회사를 건드렸다 해가지고 지나친 지면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사는 가십거리입니다. 이 기사를 비판하더라도 이 기사만큼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주장한 기사만큼 한 1단, 2단 기사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사설을 쓰고 지면의 상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홍준표 씨를 비판한다고 하면은 이 중앙일보는 홍석현 전 회장의 공기가 아닌 사기, 사적 도구, 사적 수단. 그러면 이거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 파브릭 마인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그 문제 제기하는 형식상입니다.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족불 언론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지라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독부의 강압 통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서 독립 건국으로 이어지는 그 어려운 시기에 민족혼을 이어간 그 공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독립운동한 사람들보다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공적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 때 조선 동아 중앙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언론의 난이다. 이 탄핵 사태는 언론의 난입니다. 언론이 뭘 했습니까?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 졸속 탄핵, 오보와 왜곡. 언론의 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언론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언론이 운영하고 있는 종편을 포함해서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된 이 중앙일보. 자, 여기서 홍준표 씨가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쳤다는 뜻은 뭐냐면은 중앙일보가 신문과 방송을 동원해가지고 홍석현 씨가 편파 보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편파 보도를 해서 탄핵 사태를 끌고 감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재판에 넘어가면은 이 명예훼손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은 재판에 들어가서 저는 이것은 무죄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아마 불기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냐면은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은 더 심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소 과장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언론이 또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합니까? 한국의 언론처럼 비판을 많이 하는, 오히려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나라도 세계에서 저는 드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요 정도의 비판도 못 견디겠다고 발칵하면은 이게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일보가 잘못한 것은 저는 과잉 대응에다가 이걸 형사사건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아니, 중앙일보가 무슨 이 서민입니까? 억울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서민입니까? 힘센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합니까?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지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이런 걸로. 소송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가 됐으니까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칠 정도로 탄핵 사건 보도를 불공정하게 했다는 게 홍준표 씨 주장인데, 제가 이 탄핵 사태 때 언론의 난을 쓰면서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로는 저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타당하다. 갖다 바쳤다는 이 표현이 품고 있는 불공정 보도를 했다. 중앙일보, JTBC, 조인스닷컴을 합쳐서 했다고 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이 탄핵 사태 와중에 중앙일보에 어떤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요. 12월 말에 쓴 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논설위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3차에 걸친 담화에서도, 대통령 담화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도 그러더니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조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현직 대통령을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표하고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건 전체의 1%도 안 되니 나는 죄가 없다. 다운표 닫고 라는 게 어찌 약기운 없이 가능한 이야기란 말인가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 여자 대통령 보고 이 마약 먹었다는 소리인데 약기운 없이 어떻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사설에 쓸 수 있는 언론이면은, 사실은 언론이면은 이게 과연 언론이냐. 또 따져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 따져볼 거는 많습니다. 다만 손에 잡히는 대로 제가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30일자, 지금 금방 이 인터넷에서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지금 이 기사가 아직도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가 아직도 프린트 된다는 것은 인터넷에 지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오보가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이렇게 해놓고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30일자입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30일 전격 입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이었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동춘 씨. 이거 오보입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오보는 실수하는 것이고 실수를 고의적으로 되풀이하면 그게 조작이 됩니다. 정동춘 씨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체육 관리자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스포츠 관련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재활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지 마사지 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마사지. 그런데 최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이었다. 이렇게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보는 물론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거의 전 언론이 한 오보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센터 원장을 추천해가지고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앉혔다 하는 이 기사가 얼마나 탄핵 사태에 큰 영향을 준 오보입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보입니다. 마사지 센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마사지 기능이 이 사람이 경영하는 스포츠 센터, 스포츠 재활센터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마사지 하던 남자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추천되었다. 이런 조작된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기여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오보를 수정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지금까지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앙일보를 정상적인 언론이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중앙일보라 하면 지금 저는 JTBC, 조인스닷컴 인터넷 매체죠. 중앙일보 신문, 종이신문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년 12월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인스닷컴, 중앙일보 조인스닷컴이 집중적으로 아마 맨 처음 보도했을 겁니다. 한 내용이 뭐냐면은 밤 7시가 되니까 촛불 시위대가 불을 껐다, 소등을 했다. 마침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국 대사관도 같이 소등을 했다. 즉 미국 대사관도 촛불 시위에 말하자면 동참했다는 식의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미국 대사관 고위 관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시위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우리 소등한 적 없다. 불 끈 적 없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화면을 이상하게 만지작해가지고 마치 소등한 것처럼 보여주더라. 그런데 문제는 소등했느냐 소등 안 했느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전화가 없었다. 어떤 언론사에도 전화가 안 왔다. 그 다음날 우리가 해명 자료를 냈다. 소등한 적 없다고. 근데 우리의 해명을 써준 언론사가 3곳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보죠. 오보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보죠. 만약 이 보도대로 미국 대사관이 촛불 시위에 찬동해가지고 소등을 같이 했다고 하면 큰 외교적 문제가 됩니다. 내정 간섭이죠. 이런 오보를 한 언론사 중에 중앙일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에 중앙일보 이 표지에는 촛불 시위 60만, 70만 하는 이런 제목이 뽑혔습니다. 70만 명이 모였다. 6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제목이 뽑혔어요. 제목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광화문에 60만, 70만 모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60만, 70만 모였다. 전국에서 60만, 70만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70만이라고 모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조인스닷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한 그 기사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주말 9차 촛불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려서 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60만 명이 모였다. 이러면은 그래서 제목을 60만, 70만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참 허무합니다. 경찰은 이날 촛불 집회의 경우 서울 3만 6천 명, 지방 1만 7천 명 등 전국적으로 5만 3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의 추산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촛불 집회 주최자의 추산 중에서 중앙일보는 제목을 뽑을 때 촛불 집회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60만, 70만. 그런데 경찰은 5만 3천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보다 10배를 부풀려서 발표한 주최 측의 숫자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래 되면은 중앙일보는 촛불 집회 기관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집회 주최 측은 항상 부풀립니다. 10만이 와도 100만이 왔다 그래요. 그러나 경찰은 오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얼마 모였다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당연히 5만 3천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5만 3천이 모였다고 하면서 관할하고 경찰 추산해야 되는데 이 중앙일보는
숫자가 많은 쪽으로 갔는데 이 많은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10배입니다. 10배. 이것이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큰 대세를 이루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0만 촛불 시위, 예사로 100만 촛불 시위했는데 실제로 모인 사람은 10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계산법에 따르면은. 거기에 중앙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갖느냐? 언론은 뭡니까? 사실대로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 추산을 우선적으로 보도해야죠. 국가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하고 주체적 추산은 이렇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홍준표 씨가 탄핵 때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씨가 여기에 언론사와 정면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저는 한국 언론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보수 세력의 내부 쇄신을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좋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따져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가 과잉 대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과잉 대응을 함으로써 지난 탄핵 사태 때 언론이 중앙일보를 포함한 언론이 재벌 언론, 족벌 언론이 특히 뭘 했느냐, 보수 언론이라고 불렸던 조중동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저는 중앙일보가 이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면 중앙일보는 탄핵 사태 때 자기들이 보도한 것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오보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오보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지 않고 아직도 오보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으면은 이것은 오보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오보는 조작입니다. 그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홍준표, 홍석현 이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선동에 대한 국민적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우리 민주사회가 갖고 있는 토론을 통한 어떤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